9월이 되며 이제 나와 와이프는 본격적으로 아이들 사교육에 대한 긴급 대조정을 위한 실행에 나섰다.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아이들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태였다. 첫째는 곧 중학교 올라가니 기존에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영어학원까지 총 2개 학원에 다니는 거로 하고, 둘째는 2학년인데 같은 영어학원에 첫째와 같이 보내는 걸로 결정했다. 학원도 다니는 김에 같이 보내야 편하다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후였다. 가기 싫다고 버티던 첫째가 드디어 체념하고 영어학원 가는 것에 동의를 했다. 얼마나 가기 싫을까? 할 수 없었다. 친구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본인만 가지 않을 수 있는가? 나도 그렇고 와이프도 퇴근 후 첫째 공부를 같이 봐주긴 해봤지만 그것도 저학년까지더라. 그리고 학원 가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과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공부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기본적인 건 물론 같이 봐주는 게 좋지만 역시 공부는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 공부하는 분위기 또한 집보다는 학원이 더 좋다. 기존에 몇 년간 다녔던 태권도 학원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둘이 같이 태권도 보내는 비용이 28만 원이다. 우리 계획은 여기를 끊는 대신 이 돈을 아이들 영어학원에 쓰자는 것이다. 몇 년 동안 태권도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태권도뿐 아니라 줄넘기, 축구, 달리기, 각종 운동을 배우고 예의범절까지 다양한 교육을 시켜주셔서 부모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고 만족하며 보내고 있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학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 그만두는 경향이 크고,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모든 학원을 계속해서 다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도저히 태권도까지 보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태권도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첫째 아이가 특히 실망감이 큰 것 같았다. 눈물까지 보이며 참 많이 아쉬워했다. 몇 년간 관장님과 사범님 그리고 친구들과 정이 참 많이 들었긴 한가 보다. 첫째에게 미안했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엄마 아빠도 너희가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 다만 지금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매달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돈을 쓰는데 이번에 새로 영어학원 가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당하려다 보니 사실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네. 이제 너희 친구들도 대부분 중학교 가기 전이라 태권도 학원 많이 그만뒀잖아. 그래서 너도 1품까지만 따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새로 영어학원 가기로 한 거 열심히 다니자. 엄마 아빠도 네가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고 오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 운동하면 더 건강해지는데 싫어할 엄마 아빠가 어딨겠니? 다만 지금 엄마 아빠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네가 좀 이해해주고 열심히 공부하자. 엄마 아빠도 매장 운영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최대한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 지원하려 노력할 테니까. 태권도 그만두는 거 섭섭하겠지만 이번에는 네가 좀 이해해줘라. 미안해. 비슷한 나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두 번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아이가 생기기 전이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운동시키는 게 얼마나 좋아. 나는 절대로 애들 사교육 많이 안 시킬 거야. 이제 학벌 학군이 알아주는 시대는 끝났어.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밀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저렇게 돈도 많은데 갖고 있는 아파트 팔고 뭐 팔고 해서 태권도 보내주면 되지. 참, 부모가 되어서 애들 배우고 싶단 거 그것 하나도 제대로 지원 못해주고 또 그렇게 싫다는 학원을 보내네.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다. 우리 인생 길지 않다. 애들 원하는 거 해줘라. 그렇게 부린 욕심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랐고 아이들 크면서 이렇게 아이들 교육, 학교, 학원에 신경을 쓰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에 변할수록, 아이들이 커갈수록 변하는 게 정상이라고 인정해야 마음이 편하다. 내 아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아이들이 더 잘 되고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과 의무이다.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온 인생 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말을 물가 근처까지는 일단 잘 이끌어 올 수는 있다. 그게 부모이다. 다만 물을 강제로 먹게 할 순 없다. 거기까지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어 어느 정도 돈에 대해 개념을 잡아갈 때쯤에는 집안 경제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오픈하고 이해시켜줄 필요가 있단 생각이다. 옛날 어른들처럼 돈에 대해 시시하고 너희들은 몰라도 돼. 열심히 공부만 해라고 하던 시대는 진작에 끝났다.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자녀도 깨어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순리대로 때론 냉정하지만 이성적인 감정으로 현실을 trực시할 수 있게 말이다. 따뜻한 감성, 허무맹랑한 긍정주의가 나와 내 가족에서 돈을 주지 않고 밥을 떠먹여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신과 체력을 모두 피폐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단단하걸 씹어도 제대로 부수지 못하고 오히려 내 것들이 파괴돼 버릴지도 모른다. 남이 하는 말들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나와 내 배우자가 대화해서 협의한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전달하고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큰 배의 방향키를 부부가 잡고 아이들을 태워 제대로 된 항로로 운항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순리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돈이 없네. 지금 이곳저곳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불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지출을 없애거나 줄일 거야. 이해하지? 그럼 뭐부터 줄일까? 뭐라고? 아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거부터 줄이면 되겠다고. 헐, 이런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내가. 여보, 애들 태권도 다시 보낼까?